안녕하세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차가운 바다 인당수에서 신비로운 연꽃으로 다시 피어난 심청이를 만났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심청전의 마지막 이야기는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그리고 재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어둠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오듯 그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심청이의 아버지가 마침내 눈을 뜨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세상을 보게 된 것을 넘어 평생을 짓누르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환한 빛을 마주하는 완전한 해방의 순간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걱정들도 심청이의 행복한 결말과 함께 스르르 녹아내리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따뜻하게 끝날 테니 안심하고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그럼 기적 같은 이야기 속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볼까요? 관동별곡. 자연호를 사랑하는 병이 깊어 대나무 숲지에 누워 있었더니 관동도 800리 지방의 관찰사 임무를 맡기시니 성스러운 임금의 은혜가 갈수록 끝이 없구나. 연추문으로 달려들어가 경회루 남쪽 문을 바라보며 임금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물러나니 옥절 관찰사의 신표이 행차 앞에 서 있다. 평구여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 여주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인가? 치악산이 여기로구나. 소양강 흘러내리는 물은 어디로 든단 말인가? 한강으로 흘러가니 임금님이 계신 서울로 가겠구나. 임금 곁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가 백발도 많기도 많구나. 동주런에서 밤을 겨우 세워 북관정에 오르니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왠지 보일 것만 같구나. 궁예 왕의 대궐터에 까마귀와 까치가 지저귀니 천고의 흥망을 알고 우는가 모르고 우는가. 회양 강원도 지명은 옛 이름계 회양과 마침 같구나. 급장류 중개양 태수의 풍채를 다시 보지 않겠는가? 나도 선정을 베풀겠다. 가명하니 별일 없이 태평하고 시절이 3월인 때에 화천 시내 뻗은 길이 풍강산으로 뻗어 있다. 여행 장비를 간편히 하고 돌길에 지팡이 짚어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섞어 돌며 뿜어내는 소리가 심리에 깔렸으니 들을 때는 우레소리더니 가까이서 보니 눈이로구나. 금강대 맨 위층에 서나 신선이 타는 학이 새끼를 치니 봄바람에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에 첫잠을 깼던지 흰옷 검은 치마 입은 학이 공중에 솟았더니 서호의 옛 주인을 반겨서 넘나드는 듯하구나. 소양로봉, 대양로봉을 눈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월대에 다시 올라앉으니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에서 다 보이는구나. 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날거든 뛰지나 말거나 서 있거든 솟지나거나 할 것이지 변화무쌍하구나. 연꽃을 꽂아놓은 듯, 백옥을 묶어놓은 듯, 동해를 박차는 듯, 붓금을 떠받치는 듯 높구나. 망고대와 혈망봉은 외롭구나. 하늘에 치밀어 올라 무슨 일을 아뢰려고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는가? 너로구나. 너 같은 이가 또 있는가? 계심대에 다시 올라 중양성을 바라보며 12,000봉을 똑똑히 헤아려 보니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거나 할 것이지. 저 기운 흩어내어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생김새도 그지없고 형세도 다양하구나. 천지가 생겨날 때 저절로 되었겠지만 이제 와서 보니 다 뜻이 있게 만들어졌구나. 비로봉 상상두세 올라본 사람이 누구신가? 공자님이 동산에 올라 노나라를 작게 여기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겼다는데 동산과 태산 중 어느 것이 더 높던가?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늘 넓고 넓은 천하를 공자는 어찌하여 작다고 했는가? 저 경지를 어찌하면 알 것인가? 오르지 못하니 내려가는 것이 이상할까?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활용소가 되었구나.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밤낮으로 물을 흘려내어 푸른 바다에 이어지니 풍운과 구름을 언제 얻어 삼이룩한 비를 내리려느냐? 그늘진 벼랑에 시든 푸릉을 다 살려 내려무나. 마하연 묘길상 암문제 넘어서 내려가 외나무 썩은 다리 건너 불정대에 오르니 천길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내어 실처럼 풀어놓고 배처럼 걸었으니
도경에 그려진 12구비가 내가 보기에는 여럿이구나. 이적선이 이제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 중국의 명산이 여기보다 낫다는 말은 못할 것이다. 산중을 매양 보겠느냐. 동해로 가자꾸나. 나며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 산역루에 오르니 반짝이는 푸른 시냇물과 여기저기서 우는 새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 깃발을 떨치니 오색이 넘나드는 듯 북과 피리를 섞어보니 바다 구름이 다 거치는 듯하구나. 명사심리 발꼬금 말이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씻고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 핀 곳으로 들어가니 갈매기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얻지 않으냐? 금난굴 돌아들어 총석정에 오르니 배곡루 남은 기둥 다만 네 개가 서 있구나. 공숙의 장인의 솜씨인가?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구태여 6면은 무엇을 본떴는가? 고성을 저만큼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붉은 글씨 영남석행는 뚜렷한데 사선은 어디 갔는가? 여기서 사흘 머문 후에 어디 가서 또 머물렀는가? 선유담, 영랑호 거기에 가 있는가?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앉았던가? 배꽃은 벌써 지고 접동새 슬피 울 때 낙산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일출을 보리라. 밤중쯤 일어나니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여선용이 떠받치는 듯 해가 바다에서 떠날 때는 온 세상이 흔들리더니 하늘 가운데 치솟아 뜨니 가는 터럭도 셀 수 있겠구나.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물까 두렵구나. 이태백의 시구인요. 간신배 걱정. 시선백은 어디 가고 해타 훌륭한 시구만 남았느냐. 천지간 굉장한 소식이 자세히도 표현되어 있구나. 석양역 현산의 철쭉꽃을 이어 밟아 신선이 타는 수레를 타고 경포로 내려가니 십리에 펼쳐진 흰 비단, 맑은 물을 다림질하고 다시 다려 큰 소나무 울창한 숲속에 실컷 펼쳐져 있으니 물결도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모래를 셀 수 있겠구나. 외로운 배탓을 풀어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큰 바다가 거기로구나. 조용하구나. 이 기상 넓고 아득하구나. 저 경계 이보다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홍장의 고사가 야단스럽다 하겠구나. 강릉 대도오부 풍속이 좋구나. 효자, 충신 열녀를 표창하는 정문이 골골마다 널렸으니 질비하게 늘어선 집집마다 벼슬을 줄만 하단 말이 이제도 있다 하겠다. 진주관 죽서루 50천 흘러내리는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남산에 닿게 하고 싶구나. 임금님께 보내고 싶다. 관원의 여정은 유한하고 풍경은 싫지 않으니 그윽한 회포도 많기도 많고 나그네의 시름도 둘 곳 없다. 신선 뗏목을 띄워내어 북두칠성 견우성으로 향해 볼까? 사신선을 찾으려 단역을에 머물까? 하늘의 끝을 끝내 못 보고 망양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가? 가뜩이나 성난 고래를 누가 놀래키기에 불거니 뿡거니 어지럽게 구는가? 은산을 꺾어내어온 세상에 흩뿌려 내리는 듯 5월의 드넓은 하늘에 백서말은 무슨 일인가? 잠깐 사이에 밤이 들어 풍랑이 가라앉거늘 해 뜨는 곳 가까운 거리에서 명월을 기다리니 상서로운 빗줄기가 보이는 듯하다가 숨는구나. 구슬염을 걷어올리고 옥계단을 다시 쓸며 계명성 돛도로 꼿꼿이 앉아 바라보니 흰 연꽃 한 가지를 누가 보내신 것인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들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싶다. 유화줄 가득 부어 달에게 묻는 말이 영웅태백은 어디 갔으며 사서는 그 누구더냐? 아무나 만나 보아 옛 기별을 묻자 하니 선산 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선잠이 얼핏 드니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그대를 내가 모르랴. 그대는 하늘나라의 참된 신선이라.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두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잠시 가지 마오. 이 술 한 잔 먹어보. 북두칠성을 술국자 삼아 푸른 바닷물을 부어내어 저먹고 나에게 먹여 서너 잔 기울이니 화창한 봄바람이 산들산들하여 양 겨드랑이를 축혀올리니 아득히 높은 하늘에 웬만하면 날 것 같구나. 이 술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 억만 창생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선정을 베푼 후에 그제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니 공중의 오피리 소리가 어제던가 그제던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들 어찌 알리.
명월이 온 산과 촌락에 비치지 않은 곳이 없구나. 관동 안찰사 윤중소. 관동의 가곡은 가장 맑고 새로우니 악불애가 전해진 지 50년이라네. 문체와 풍류는 이제 적막한데 세상 사이 누가 적선인 유배온 신선, 정철을 지칭을 보았는가. 오른쪽은 청음 김상원 선생의 글이다. 양리이 이름은 예산이 관동 별곡을 부르는 것을 듣고 나는 헛된 이름을 쫓다가 세상에 떨어졌는데 신선의 재단에 약속이 있어 어느 때에 다시 만날까. 그대가 부르는 관동곡을 들으니 금강산만 겹의 산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듯하구나. 오른쪽은 석주 권필공의 글이다. 이수광 집이 동방의 가곡을 논하여 말하기를 퇴계가, 남명가, 송판서의 면왕정가, 백평사 공의 관서별곡, 정송간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 장진주사가 세상에 널리 유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사는 우리만이 섞여 있어 중국의 악부와 나란히 견줄 수는 없다. 근세의 송공과 정철이 지은 것이 가장 좋으나 입에 오르내리는 것에 불과하니 애석하도다.